최근 들어서 전세 사기가 굉장히 이슈로 심각한 사회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빨리 보증 반환받고 이사 나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집주인은 연락이 안 돼요. 네, 이제 한두 채 정도 투자했으면은 어떻게 해서 돈 마련해서 보증 내주겠지만 한두 채가 아니고 여러 채이거나 또는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보증을 내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임차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에서 판결을 넣게 되죠. 판결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이 되면 매각대금 갖고 보증금 배당받고 이사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을 하고요. 또 이렇게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이런 전세 갭 투자를 할 때 신규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기존 임차인한테 지급을 해주는 이런 방식의 순환 구조로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다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 사기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새로 임차하려고 하는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주택이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되는 임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50%였죠. 이걸 126%로 낮춤으로써 기존의 임차 보증만큼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증 시세도 하락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인데 시세가 2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한테 보증 받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팔려고 하니까 팔지도 않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보증금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판결받아서 경매를 신청했지만 문제는 낙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3억이다 보니까 이거를 1억에 낙찰받으나 5천만 원에 낙찰받으나 결국은 배당되지 않은 임차인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서 결국은 3억에 사야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염없이 유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죠. 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라고 명칭을 부를 수 있는 일부 물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임차인들이 보증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신종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뉴스 기사도 보시고요. 여러분도 신종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이번 영상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방송이기도 했는데요. 전세 사기의 족쇄, 신종 사기의 경매꾼까지 내용을 보시면 전세 사기 피해자 박모 씨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전세금 1억 3천만 원 찾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결국은 경매 신청해서 매각대금으로 보증 반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가 1억 6천만 원으로 시작한 경매가 유찰을 거듭해서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여기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316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 명의는 법인이었어요. 박 씨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인 낙찰자에게 당연히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 중 박 씨가 받은 배당금 190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 810만 원을 박 씨에게 주어야 하는데 낙찰자는 316만 원만 내주면 집주인이 된 줄 알았다며 경매 초보인 척했다. 절박해진 박 씨가 계속해서 연락하자 돌변한 낙찰자는 법이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본심을 드러냈다. 게다가 법인 세금이 10억 원 넘게 밀려있으니 아파트가 다시 경매에 넘어가면 박 씨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집에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전세가 1억 그리고 매매가 1억 5천. 사실 뭐 다세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 매매가도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보증 반환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죠.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판결 받아서 경매 넣어야 돼요. 근데 경매 진행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감정가가 1억 5천이 나온 거예요.
유찰이 됩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래갖고 1억까지 떨어져요. 최저가. 자, 요거를 만약에 낙찰받잖아요. 그러면 요 보증금 2억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1억에 낙찰받으면 1억을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1억에 낙찰받고 1억 인수하면 결국은 2억에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을 안 받아요. 계속 유찰됩니다. 이게 시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2년, 3년째. 이 임차인은 지금 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낙찰도 안 되고 깝깝한 거죠.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으면 어떠냐. 임차인이 결국은 낙찰받는다는 거는 자기 보증금으로 이 집을 사는 거거든요. 2억으로 사야 되는 거죠. 시세가 1억 5천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집에서 나가려고 1억 5천 시세 떨어진 이 다세대를 2억으로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임차인도 낙찰 못 받는 거예요.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보증보험이라도 받고 나가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거를 한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아주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누가 500억에 낙찰 받아요. 500만 원에. 그러면 결국은 500만 원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사람이 1억 9,500만 원 인수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500만 원 낙찰 받고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깝깝하잖아요. 그 임차인이 전화를 해요. 낙찰 받으신 분이죠? 저 여기 거주하는 임차인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거 아시죠? 저한테 1억 9,500만 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그런 거 몰랐는데요. 500만 원에 사는 건 줄 알았는데요. 초보인 척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깝깝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무슨 소리냐. 1억 9천만 원 이제 줘야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뭔 소리를 하냐면 이거 법인으로 낙찰받은 건데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세요. 근데 임차인이 또 경매 넣어야 되죠? 예, 경매를 또 넣어야 돼요. 500만 원은 배당을 받아요. 어쨌든 이 낙찰받은 법인이 500만 원 잔금 납부하니까 1억 9,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이유로 두 번째 경매를 신청합니다. 두 번째 경매 신청하게 되면요. 문제는 이제 이분이 이 법인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요. 새로운 계약서. 거기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은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요때 500만 원 배당 받느라고 우선 변제권 한 번 사용했잖아요. 소멸되는 겁니다. 한 번 사용하면. 두 번째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사용하려면 이 낙찰받은 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경매제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법인이 조세, 임금 채권, 체불 이게 많은 경우에는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법인하고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 조세나 임금 체불금이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낙찰이 또 안 돼요. 그럼 이 두 번째 경매에서도 계속 유찰 또 2년에서 3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얼마나 그 심정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낙찰받은 법인은 500만 원 낙찰받았으니까 그냥 뭐 시간이 가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법인이 딜을 하는 거죠, 임차인한테. 1억 5,500만 원 내가 원래 줘야 되는데 저도 돈이 없어요. 제가 5천만 원 드릴게 합의 보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임차인은 500만 원 배당받고 5천만 원 법인한테 받으면 5,500만 원 받으니까 자기 2억에서 1억 4,500만 원은 손해보고 나가란 얘기예요. 그렇게 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낙찰도 안 되고 이 임차인은 이 집이 시세가 2억 이상 오르지 않는 한 여기서 나머지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더 악질인 사람은 뭐냐면요. 더 악질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억이에요. 보증은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나가도 되죠. 원래는 인출하거나 이사 나가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는 건데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죠. 집이 이제 비어 있죠. 그러고 나서 경매 신청해요. 근데 이게 시세가 1억 5천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했는데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인데 또 계속 유찰되는 거예요. 낙찰이 안 되죠? 시간이 또 2년 흘러갑니다. 이렇게 유찰돼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요걸 또 500만 원에 낙찰받아요.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1억 9,500만 원 인수해야 되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잖아요. 근데 500만 원이 낙찰받은 법인이 이것도 역시 법인으로 받아야겠죠. 낙찰받은 법인이 이 집의 점유권을 갖고 옵니다. 이사 나갔잖아요. 집 비어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요. 자기 집이라고. 예. 짐 다 뺐을 수 있겠죠. 점유권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임대를 놔요. 임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80만 원. 원래는 임차권 등기돼 있으면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임차권 등기까지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게 보증금이 싸잖아요. 이 주변보다 엄청 싸겠죠. 원래는 이게 정식 시세는 보증금 한 뭐 2천만 원에 올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예. 싸게 내놓으니까 임차권 등기돼 있어도 들어오고요. 원래 임차권 등기 후에 최우선 변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어차피 경매되면 1년 이상 월세 안 내도 보증금 다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임차인을. 그러면 이 사람은 500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500 받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법인은 완전히 무피 투자 되는 거예요. 무피 투자. 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매달 8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임차인이 자꾸 연락하겠죠. 1억 9,500만 원 내놓아요. 나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거 왜 안 줘요? 법인이 법대로 하래요. 이 임차인이 또 경매 넣어야 돼요. 근데 역시 이 법인이 어떤 문제가 있냐? 조세 체납, 임금 체불. 이런 문제가 실제 있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경매에 넣어봐야 또 유찰이에요. 또 유찰. 또 2년 낙찰이 안 돼요. 2년에 3년. 계속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때 법인이 또 요 임차인하고 협상을 들어오는 거죠. 1억 9,500만 원 줘야 되는데 나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다. 5천만 원 받고 합의하고 나머지 보증금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참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임차권 등기라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증 반환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주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법 제도를 믿고 이사 나갔더니 경매 진행 중에 낙찰받은 법인이 거기다 월세를 놔요. 그리고 배당되지 않은 나머지 잔액도 반환도 안 해주고 그냥 배째라 나오는 거죠. 임차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이렇게 악질적으로 이 전세 사기당한 임차인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신종 전세 사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을 좀 방지한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나가는 거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이 비어 있으면 물론 내가 번호키를 안 알려주겠지만 그 사람은 열쇠 전문가 불러가지고 자기가 소유권 이전받은 소유자라고 하면서 등기부등 뭔 등기권리증 보여주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또 어떤 열쇠 전문가들은 소유자니까 그냥 열어줄 거 아니에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악질적인 두 번 울리는 이런 이제 일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항력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대항력으로 인해서 낙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발생하게 됐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 나갔더니 여기다가 또 제3의 임차인을 집어넣고 월세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서 임차인을 두 번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점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분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다 하더라도 이사 나갈지 말지 좀 고민도 하시고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 나가더라도 짐을 좀 상당히 남겨두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를 주거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거자를 남겨둬야 돼요. 그런데도 문 열고 들어왔다 낙찰받았다고 그건 주거 침입으로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부터 어쨌든 신중하게 좀 잘 해야 되고요.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하나하나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임대차 관련된 것들이 경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또 그 더불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말소 기준 등기,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이런 걸 함께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와 임대차 공부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있는 문화센터하고요.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이런 이제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한 경매 기초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경매 투자를 위한 권리분석도 배우시게 될 건데 그거에 더불어서 임대차 공부도 함께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터에서는요.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간에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는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화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 되고요.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오후 7시에 퇴근하시고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 문화센터에 오셔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아마 이런 피해도 줄이실 수도 있고 경매 투자를 통해서 또 내가 손해봤거나 또 어떤 재테크에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12월 저희가 겨울학기를 맞아서 두 군데서 경매 기초과정 개강을 하게 되니까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